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진한 제 글이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50번째 수필은 주름의 미학입니다. 글쓰기를 공부하러 다녔던 10여 년 전에 쓴 글입니다. 글쓰기 공부방에는 50대 후반부터 60대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은발을 빗어 넘기신 팔순의 선생님이 계셨지요. 70이 넘으신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붉은색, 보라색, 청색, 노란색 다양한 정장을 입으시고 옷과 같은 빛깔의 구두를 신으셨지요. 어느 날 선생님은 그 여자분에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여자분이 환하게 피어났지요. 선생님도 환하게 피어났지요. 주름이 사라졌네요. 주름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텃밭 산길에서 찍은 작은 들꽃 구경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주름의 미학.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만국기가 펄럭이는 운동의 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 펄럭임만큼이나 우리들은 팔랑거리며 가을 운동회를 준비했다. 마스게임에 참가해야 하는 나를 비롯한 고학년 여학생들은 양손 중지에 끼울 흰 꽃송이 2개씩을 만들었다. 주름을 최대한 촘촘하게 접은 흰 색종이 여러 장을 겹쳐 묶은 뒤 한 장 한 장 꽃이 피어나듯 주름을 폈다. 누구보다도 소담스럽고 우아한 꽃송이를 만들려고 애를 썼다. 춤을 추는 동안 중지 손가락에 묶여진 그 흰 꽃송이가 누구 것보다 눈에 띄기를 은근히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유년 시절에 직접 만들어 본 그 주름은 돋보이고 싶어하는 소녀의 마음이었다. 그 당시 70대 후반이셨던 내 할머니에게는 절친한 친구분이 계셨다. 걸어서 30분이나 좋게 걸리는 산 너머 마을에 사셨는데 꽤나 자주 놀러 오셨던 걸로 기억된다. 허리는 땅에 닿을 듯 굽어 어떻게 오셨을까 안쓰러웠고 이마와 입가뿐만 아니라 얼굴 구석구석 빈틈없이 주름이 가득하였다. 어린 내게는 무섭게 보였지만 두 분은 참으로 정다우셨다. 햇살 가득한 마루에 앉아 찐빵이나 고구마 등을 합죽한 입으로 합죽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 할머니 친구분이 내 할머니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내가 당신보다 주름이 이렇게 더 많으니 내가 먼저 죽을 게 뻔하지. 그 말씀에 내 할머니는 소뚜껑처럼 험해진 손으로
손사래를 치셨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는 것은 누구도 몰라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내 할머니가 오래 사실 거라는 그 말씀은 참 듣기 좋았다. 어린 내게 주름은 컴컴한 죽음으로 통하는 문양이었다. 15살이나 위였던 둘째 언니는 손재주를 타고난 처녀라고 이 동네 저 동네 소문이 자자했다. 잠시지만 서울에서 양재학원에 다닌 경험이 보태져서 무엇이든 만들어 내셨다. 언니는 나를 비롯한 여동생 3명에게 헝겊 가방은 물론이려니와 땡땡이 무늬 원피스, 흰 칼라가 달린 자켓, 그리고 한복까지 만들어 입히고는 했다. 특히 명절이면 동생들에게 색동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만들어 입혔는데 세배를 받는 어른들마다 언니 칭찬을 먼저 하셨다. 한복 치마는 주름을 많이 잡을수록 한복의 곡선미가 돋보이는 법이다. 망아지처럼 뛰어다녔던 나도 치마를 입고 꽃고무신을 심으면 좁은 보폭으로 조신하게 언니들 뒤를 따라다녔다. 주름은 얌전한 처녀가 되는 길이었다. 3살 터울 바로 위 언니를 비롯해서 외사촌들, 옆집 정주는 자주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나는 그렇지가 못했다. 빈대떡처럼 둥글넓적한 얼굴에 작고 낮은 코에 통통한 몸매는 내가 보아도 점수를 줄 수가 없었다. 딱 한 분, 내 할머니만 다르게 말씀하셨다. 보름달 같은 훤한 얼굴이라서 우리 집 복덩이라고 치켜 세우셨는데 그나마 내게 위안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런 나에게는 서울에서 방학이면 놀러오는 같은 또래의 남자 사촌이 있었다. 똘망똘망하고 하얀 얼굴에 솔직하면서 장난기가 다분했다. 스케이트며 스키며 사촌이 가지고 오는 것들은 신기하고 놀라워서 방학마다 사촌을 기다렸다. 거기다가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드라큘라 영화 이야기들을 한 보따리씩 가져왔다. 가끔 심술이 날 때는 내 얼굴에 생겨있는 팔자 주름이 마치 노인의 것과 닮았다고 놀려댔다. 노인이래요, 노인이래요, 촌뜨기래요. 이쁘지 않은 것도 속상한데 팔자 주름까지. 지워버리고 싶은 주름이었다. 아버지의 밭을 기억한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봄이 되면 아버지는 이랴이랴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둔독을 만들고 고랑을 내셨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 깊고 보드랍고 폭신한 주름살이 밭 가득 생겼다. 씨앗을 품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름이었다. 바깥마당 끝에 있었던 어머니의 파밭을
기억한다. 넓지는 않지만 역시 고랑을 만들고 둔덕을 만드셨다. 팥씨를 뿌리면 파가 돋아나고 나중에는 흰 꽃을 피워 올렸다. 그것 역시 좁은 땅이지만 생명을 품는 주름이었다. 50이 넘어서는 남편이 조그만 텃밭에 정갈한 고랑과 둔덕들을 만들고는 갖가지 작물들을 풍성하게 길러냈다. 그것 역시 생명을 품는 주름이었다. 그래서인가 봄날에 밭갈이 중인 땅이나 밭갈이가 끝난 땅이나 호미질이 끝난 땅은 내 눈길을 사로잡는다. 땅에 생긴 주름이 주는 희망과 기쁨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산골에서 나고 자라서인지 오두막이어도 뜰이 넓은 집을 갖고 싶어 했는데 운 좋게도 50대에 그 꿈을 이뤘다. 제일 먼저 주변에 돌들을 주워다가 엉성하게 테두리를 만들고는 꽃밭이라 이름을 붙였다. 욕심이 앞선 나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자마자 백일홍 씨앗을 바닥을 덮듯 가득 뿌려 놓았으며 붓꽃, 칸나, 백합, 벌개미치를 구석구석에 심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금계국과 코스모스 씨앗을 마음껏 흩뿌려 놓았다. 5월 말 정도가 되자 꽃봉오리들이 수줍은 듯 조금씩 올라왔다. 꽃봉오리는 여러 장의 꽃잎들이 겹겹이 접혀져 있었고 그 접혀진 주름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펴는 일이었다. 그중 다알리아는 어찌나 많은 꽃잎들이 겹쳐져 있었던지 그 꽃주름을 다 편 뒤에는 세숫대야만큼이나 꽃송이가 탐스러웠다. 꽃이 활짝 피어났다는 것은 꽃주름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폈다는 이야기였다. 주름은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시작이었다. 글 공부를 하러 다니는 모임에는 대체로 60대 이후의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다시 말하면 이마와 입 주위에 눈에 띄일 만큼 세월의 흔적이 이미 새겨졌거나 새겨지고 있는 나이다. 그 주름은 살아오면서 겪은 고통과 슬픔과 기쁨이 모여서 만들어낸 세월의 흔적이다. 글을 쓰는 일은 그 주름을 펴 보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단하게 오므려 있던 꽃이 제 주름을 펴면서 오랜 기다림의 열망을 아름다움으로 드러내듯이 글을 쓰는 일 또한 아픔으로 굴곡진 삶의 주름을 한 겹 한 겹 펼쳐내는 일이었다. 주름을 한 줄 한 줄 아름다운 문장으로 승화시켜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남을 어루만져주는 일이었다. 세월의 주름은 고통이자 기쁨이자 위로의 밑거름이었다. 그렇다. 주름이 없던 시절에는
주름을 보지 못하였다. 주름이 생겨나니 비로소 주름이 보였다. 글 수업이 있던 어느 날 여든이셨던 은발의 선생님은 붉은빛 상의에 같은 빛깔의 구두로 멋을 낸 70살 학생이었던 그녀에게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칭송을 아낌없이 하셨다. 아름답다는 말에 미소를 짓지 않는 여자가 있을까? 그녀가 웃는다 싶었는데 마술과도 같이 그녀의 입 주위와 눈가에 몰려있던 자잘한 주름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얼굴에 주름이란 주름이 다 펴지면서 꽃이 되는 형상이라는 표현이 안성맞춤이었다. 그건 분명 느릿한 영상으로 보았던 붉은 백합화가 개화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를 바라보며 한박 웃음을 짓던 선생님 또한 굳게 접어두었던 날개 주름을 펴기라도 하는가. 천천히 돌아가는 필름 속 노랑 나비로 우화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주름을 어디에서 만날까? 주름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글 한 편을 남겼다. 주름의 미학. 화정. 아름다우십니다. 80세 그 남자 말에 70세 그 여자가 70년 동안 접어온 주름을, 잔잔한 꽃주름을 펴기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느린 영상으로 보았던 꽃으로 붉은 백합화로 개화 중이었는데 그 여자 바라보는 그 남자도 80년 접어온 주름을, 날개 주름을 펴기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천천히 돌아가는 영상 속 나비로, 노랑 나비로 우화 중이었는데 함초롬이 피어난 붉은 백합화를 향하여 노랑 나비 훨훨 날아가는 것이었는데